와, 이건 사실 수입차에서도 보기 힘든 할인 아닌가요? 벤츠나 BMW 그리고 한때 프로모션의 대명사로 불렸던 아우디도 3천만원을 깎아주는 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많아봐야 2천만원, 1,800만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기억하는데 국산차 브랜드, 그것도 기아가 3천만원을 깎아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심지어 출시된 지 오래된 차도 아닙니다. 정식으로 출시된 지 이제 3개월 지난 차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할인을 해줘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기아가 7천에서 8천만원대 차를 5천만원에 대체 어떤 차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건지, 이게 앞으로 끼칠 영향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할인의 주인공은 EV9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보통 이 정도 할인은 출시된 지 엄청 오래된 차를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EV9은 6월 중순에 출시됐고 어떻게 보면 기아가 사활을 건 중요한 신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7천에서 8천만원에 달하는 EV9을 5천만원 초중반대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할인의 대상입니다. 이 할인 100분율로 치면 최대 30% 정도 되는 건데, 알고 보니까 기아의 모든 임직원들 그리고 서비스 브랜드인 오토키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할인이라고 합니다. 임직원 할인이라는 건데 이 얘기를 굳이 가져온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이건 단순히 임직원 할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도 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우선 이번에 임직원 혜택이 적용되는 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생산된 EV9 에어와 어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7,337만원부터 8,169만원 정도 하는 고가의 차량이잖아요. 여기에 정기적 구매 보조금까지 더하면 임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은 최대 30%에 달하고, 이렇게 되면 실제 구매 가격은 5천만원 초중반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할인 말고도 혜택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라이팅 패턴, 이렇게 유료로 제공되는 것들을 평생 무료로 쓸 수 있는 혜택도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임직원 할인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적게는 10%대, 많게는 30%씩 할인해 주는 게 원래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있었던 건데, 왜 이번에는 동호회 같은 데에서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냐 이거죠.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EV9은 지금 일반 고객 대상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이 제공되고 있죠. 보통 신차에 이런 것들까지 신경 써주는 경우가 드문데, 중고차 가격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까지 기아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기아에서 출시한 EV9 토탈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EV9을 구매하는 단계부터 운행 단계에서는 충전,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는 가격 보장까지 모든 걸 기아에서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일단 기아에서 밝힌 프로그램의 취지는 신규 구매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거라고 합니다. 중고차 가격은 어떻게 보장을 해주는 건지 보니까 기아 전용 할부 프로그램으로 차를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작성한 약정서 내용을 기준으로 기아 신차를 재구매할 때 중고차 기준 보장률에 일거해서 잔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탄 주행거리나 차 상태를 기준으로 하면 원래 가격이 30%밖에 못 받는 차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를 구매하면 중고차 기준 보장률에만 충족할 경우 3년 이하 기준으로 신차 구매가의 60%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EV9은 기아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이잖아요. K9만큼 비싼 차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플래그십 모델이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보통 중고차 가격 방어 이런 걸 해주는 게 아니죠.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호텔 관련 서비스라던가 공항 라운지, 공항 셔틀, 골프장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지, 중고차 가격을 방어해 주는 건 그리 흔치 않다는 거죠. 왜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차인데도 이런 혜택들을 제공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판매량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EV9이 지난 6월 중순에 출시됐는데 이때부터 9월까지 집계된 판매량을 보면 4,156대에 불과합니다. 이건 한 달 동안 만 대를 넘게 판 신형 소렌토랑 비교될 뿐 아니라 모닝, 니로, 심지어 K3보다도 못한 판매량입니다. 월별 판매량을 봐도 기아 신차치고는 신차 휴가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6월에 1,300대를 넘게 팔았는데 7월엔 오히려 1,250대로 내려앉았고 8월엔 리콜 이슈까지 겹치면서 408대로 주저앉았습니다. 9월 들어서 1,160대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지만 여전히 기대에는 못 미치는 상황인 거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직원 할인은 원래부터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번에는 안 좋게 보냐 이겁니다. 자동차 회사 임직원 할인은 각 회사마다 모두 존재합니다. 적게는 10%대, 많게는 30%까지 모든 국산차 회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EV9 임직원 할인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는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규칙을 하나 어겼거든요. 원래 기아 임직원들은 근속 연수에 따라서 출고가 기준 적게는 8%, 많게는 30%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이 할인 혜택을 받고 차를 사고 2년 내에 차를 매각한다? 그러면 구매 당시 받았던 할인 금액은 반환해야 하고 다른 신차를 살 때 할인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걸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신차를 싸게 매입해서 중고차 시장에 팔아버리면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규칙을 세워둔 건데, 이번에는 이 규칙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신차 구입 할인을 받은 임직원,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규칙상으로는 할인 혜택을 받을
받을 수 없는 임직원도 EV9을 구매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구입한 차를 2년 판매 제한에 상관없이 되팔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소비자들은 황당한 겁니다. 이게 뭐 회사 내규고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왔지만 이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일반 소비자들은 8천만 원이나 주고 차를 사는데 기아 임직원들은 고작 3개월밖에 안 된 차를 30%나 할인받아서 산다는 건 차이가 아니라 차별인 거죠. 그래서 댓글에서도 야 원래 5천만 원에 팔아도 남는 차인데 소비자들한테는 터무니없이 높게 받았단 소리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EV9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배 아픈 거죠. 이분들은 신차가 출시되자마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값을 다 주고 구매했을 텐데 출시된 지 몇 년 된 차도 아니고 고작 3개월밖에 안 된 차를 30%나 깎아준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그런데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이건 실제로도 단순히 기아 임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주어지는 혜택으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판매량 성과가 그리 좋지 못하고 재고 소진도 빠르게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기아 임직원들 대상으로 할인을 해주는 차도 보면 5월에서 6월까지 생산된 차들이거든요. EV9이 재고가 벌써부터 쌓이고 있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유독 주목을 받는 이유가 사전계약 당시에는 8영업일 만에 1367대 계약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팔린 건 3000대에 불과하고 이건 결국 사전 계약자의 상당수가 이탈했다는 소리거든요. 판매량은 떨어지고 출시 2달 만에 리콜 사태까지 발생하니 이미 생산된 차들도 못 파는 상황이 되면서 재고가 쌓이게 된 거죠. 동력 상실 문제 때 가장 이슈가 된 것도 EV9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왜 판매량이 계속해서 부진하냐 이겁니다. 기아가 사활을 걸고 출시한 신차고 해외 시장에서도 꽤 주목을 받던 차인데 왜 기대만큼 판매량이 안 나오냐는 거죠. 동력 상실 문제나 리콜 관련 이야기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다뤄드렸으니 오늘은 시장과 제품 분석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EV9의 이런 판매량은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냥 쉽게 비유하면 K9하고 똑같은 차거든요. 전기차로 나왔고 대형 SUV로 나와서 그렇지 사실상 K9하고 똑같은 차라는 걸 간과하면서 이 판매량이 너무 부진하게 보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기아 엠블럼을 달고 있습니다. 가격도 7천만 원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아의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K9하고 포지션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건데 K9보다 불리한 건 뭔가요? K9은 그래도 가성비가 좋다는 말을 듣습니다. 대형 세단이고 옵션도 굉장히 풍부한 차고 신형이 나오면서 승차감이나 정속성, 상품성 전반적으로 차의 만듦새가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G80 같이 한 체급 작은 차들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나름 가성비로 통하는 차입니다. 그런데 EV9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가성비 타이틀은 출시 때부터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EV9 출시 시기랑 비슷하게 테슬라랑 폴스타 같은 브랜드들이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도 가격이나 바람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K9의 단점이라 불리는 것들이 EV9한테는 크게 작용한 거죠. K9이 계속해서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의 판매량이 밀리는 이유가 뭔가요? 이 정도 돈을 주고 기아를 사야 하냐? 차라리 제네시스나 벤츠, BM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물음표가 계속 따라 붙는다는 거죠. 이 정도 가격대로 가게 되면 소비자들은 엠블럼이나 브랜드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선 기아가 불리한 겁니다. K9이 그런 것처럼 EV9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심지어 EV9은 K9보다 시작 가격도 훨씬 비싸니까 물음표가 더 크게 붙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EV9의 판매 부진은 당연한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팰리세이드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세 번째는 아이오닉 7 가격도 궁금해진다는 건데요. EV9하고 동급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EV9이 이렇게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걸 목격한 이상 현대차도 아이오닉 7을 EV9만큼 비싸게 책정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이미 전기차 시장에는 저렴한 가격이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비싸게 되면 구매 보조금 대상에서도 멀어지게 되니까 차라리 보조금 같은 것도 노릴 겸 팰리세이드랑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어차피 대형 SUV인데 굳이 EV9이나 아이오닉 7이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비쌀 이유는 없는 거 아닐까요? EV9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기차라고 해서 내연기관차보다 비싸지는 순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보고 최근에는 특히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도 많은 상황이라 차라리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EV9도 계속해서 할인을 이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마이너스 트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판매 촉진을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특히 아이오닉 7은 출시 전이기 때문에 EV9의 사례가 가격 책정에 좋은 참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